장소를 바꾸니까 꼭 예식장 새해 복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정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건강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수는 안 되지만 힘차게 건강하시라고 건강 인사를 외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습을 세금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쪽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일로 올라와야 네. 강사님도 일로 오셔서 여기서 해야 사진이 저 위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정도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며칠 사이에 광주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늘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정례 포럼을 하는데 일정 정도 경비를 시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위에 상관없이 하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선생님은 남도역사연구원의 오성태 원장님입니다. 고령고등학교에서 올해 고령가요? 국제인가요? 국제입니다. 맞죠, 국제. 국제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임하시고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지역의 아주 유명한 향토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하여 가급적 빨리 강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가 수고할 정리를 많이 크게 주십시오. 네. 얼굴이 까맣게 나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제목은 역사 속에서 축적된 우리 지역의 정신이 뭔가, 우리 지역 정신을, 정체성을, DNA를 정의록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정의록이라고 도기해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얘기를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1시간 이내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보셨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수박 한 덩이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너무 가격이 세죠? 60만 원. 무슨 선수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강원도도 수박이 납니다. 근데 수박하면 왜 우리는 부산 수박 그럴까요? 지금 비닐하우스 수박이 나오면서 당도가 높은 수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옛날 노기 수박일 때는 무등산 수박이 가장 당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박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하고 앞집하고 가풍이 같게 달라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대구 사람하고 강주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촛불 집회 때 대구 사람 촛불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어요. 인구 250만인데 30명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 인구 350만인데 5천 듭니다. 근데 강주는 어때요? 인구 150만인데 3만 5만이 경남도를 가득 메우는 거예요. 뭔가 강주 사람과 대구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DN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뭐냐라고 한다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강주
감추고 이게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아까 정의로움이라고 우리 지역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철학적으로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 정신 정도가 정의로움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가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정신으로 누가 들고 나왔습니다만 공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갑질 없는 사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통치 시기에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보편적 가치는 뭐였을까요? 신이라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거였겠죠. 해방 이후의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통일정부 수립하는 거였고 독재 타도하고 백성의 주인 민주국가 만드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삶은 쉽지가 않은 삶이다. 그 길은 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살펴보겠지만 그런 삶을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우리가 사는 광주 전남 지방의 같은 공간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인성이라고 하는 분 하나 띄워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말 대표적인 부학자입니다. 당신은 지식인이었겠죠? 여러분은 최익현, 이양로, 우리 지역의 정상, 노상, 기정진 이런 분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이양로의 수제자입니다. 개천에서 우병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이분이 전국의 의병들에게, 유생들에게 당시 국권을 폐탈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식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처변상사라고 하는 글을 보낸 처변상사 별난을 당했을 때 유생들이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라는 하나는 고의소총입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외놈을 쓸어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거 못하겠으면 거짓수고 이 땅을 떠나서라도 망명해서라도 산속에 숨어서라도 옛 전통을 지켜라. 세 번째는 뭐예요? 좀 무시무시한데 자정 수준입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진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 뜻을 지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있고요, 경상북도 수도 안동에 있고요, 인구 10만 도시 경상남도 밀양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어디에도 없는 게 경상도에는 2개나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자정 순국자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경상도 사람들은 변란을 당했을 때 자기 목숨을 끊어서 그 지주를 지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소총이겠어요? 자정수지겠어요? 오늘 한 말 최대 의미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끊는다기보다는 나가서 싸워서 애적을 물리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우리 지역이다.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왼도청 앞에 민주의 정각 언제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종입니다. 네빌리온보다도 1.5배가 더 무거운 큰 종이에요. 여기 피처의 모습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레디오 사진은 뭐냐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좀 보이시죠? 5.18 국립묘지에 있는 민주항쟁 추모탑입니다. 물론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무등산 일성대가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 88 올림픽 때 식전 행사를
때 뛰쳐나갔었던 고싸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징은 뭐냐면은 강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선 독립운동은 일제치하 우회적인 시대가치였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5.18 민주항쟁 추모탑은 해방 이후 단독제 민주화운동의 상징지가 강주였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강주를 설명하는데 민주의 동강에 새겨진 빛천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조정 신청이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축적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주의 물지로의 주인공 물제 박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연산군 폭군이었는데 여자도 매우 불켰던 군주였습니다. 전국 팔도에 채홍사, 채는 오직하다는 뜻이고 홍은 홍통과 때 홍이니까 여자입니다. 예쁜 여자를 선발하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나주에서 우불이라고 하는 천출했다. 천거가 됐는데 연산군의 사람을 독차지하면서 후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후궁이 되자 아버지 우불이는 나주에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남의 여자 겁탈하기, 남의 땅 빼앗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사도 전라도 관찰사도 후환이 두려워서 그냥 뺑이 너무 세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거라. 이 소식을 들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성정을 지닌 강주, 서구, 결골 출신의 박상이 전라도사의 자원주의만, 도사는 지방 관리들은 잘잘못을 따지면 지금 지방 검찰 정도 되는 관리에 나중에 내려옵니다. 이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부리의 못된 성정을 잘 알고 있고 박상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 알고 있으니 뭔가 곧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도 박상한테 가서 귓속말로 야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 우부리님께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상이 호통칩니다. 우부리놈을 당장 잡아오느라.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군성간의 형틀을 만들어 놓고 장을 때렸는데 우부리가 뻗어버립니다. 유명한 우부리 격살 사건, 임금의 장인 후궁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왜? 그게 불이었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실천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괴로움과 말씀을 드리면 시간 없으니까 중종관정으로 그 사건은 뇌하고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가론드가 또 붙죠. 여러분,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 왕이 되는데 중종의 첫째 비가 여러분 아는 중종은 원래 왕의 수권이 있었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연산군이 폭군이 아니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중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공신들이 중종을 왕이 안 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중전 중에서 가장 불행한 중전이 중종의 첫째 부인 신씨였어요. 신씨는 자기 남편이 왕이 안 됐으면 평생 해로할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쫓겨나는 비운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신씨의 아버지가 신숙은 당시 자의정 연산군의 차남이면서 중종의 장인, 반정공신들이 신수군에게 반정 참여를 요청했지만 고부하자 척살 죽였는데 그 딸이 중전이는 후환이 들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정공신들이 힘없는 중종 갈구는 거예요. 지엄이 쫓아내라고. 결국 일주일 만에 쫓겨나. 이게 비운의 왕비 신씨예요. 2년 전인가 7일에 왕비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던 걸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쫓겨나고 윤씨가 두 번째 중종이 됐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를 10년 만에 낳았는데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중전 죽었으니까 어때?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담양 부사였던 박상이 목숨을 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신비보기소라고 하는 상소예요.
새 중견 뽑지 말고 10년 전에 쫓겨간 신씨를 복위시키는 게 인륜의 도리상 맞사옵니다. 전하, 한정공신들이 조선왕조 바로잡은 거 인정하지만 최악의 방향은 지역인을 쫓아내면서 강상을 무너뜨린 죄가 더 크므로 반정공신 지혜 주시옵고 신비를 복위시키옵소서. 전하, 이렇게 올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권력은 반정공신들이 정확하고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조광조 등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유배한 것으로 끝이 난다. 아무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기 때문에 실천에 옮겨서 응징했었던 박상의 정의로운 유전자는 오늘 우리 강주전남 지역이 정의로운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출발점에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정치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전라도고 전라도 사람이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틀린 해석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뭐냐면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3년에 승천지근에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지도 않은 진행 중에 승천지근인데 어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은 매우 중요한 나라의 무탈입니다. 그러니 호남은 나라의 무탈입니다. 전라자수영을 한산도로 죄송합니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도로 지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라자수영을 한산도로 잠시 배치했다는 뜻이 언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거 먼저 말씀 한번 보시고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재래교 충장로의 주인공 김덕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하기는 어렵죠. 넘기훈 남친이고요. 사선 출신이고요. 충의사에 대항되어 있는 최경희 의원입니다. 여분은 호남에서 가장 먼저 우병을 일으켰던 나주 출신 김천희 노병장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여러분 지금 88 올림픽 경기장인가요? 거기 공원에 세워져 있는 고경령 우병장 동상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병장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임진왜란 상대첩이 어딘지 아시죠? 이순신 어딜까요? 이순신 장군의 3대첩 현장이 어디예요? 한산대첩이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건드렸던 전라 자수영 수군들만 참여한 건 아니에요.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우수영 수군들이 함께 했지만 60여 척의 함선 중에 45척 정도가 전라 자수영 소속인 거예요. 여기서 일본군 6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순신이 싸웠나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순신은 뭐예요? 전라 자수상. 자수영이 어디 있었어요? 여수. 전라 자수상 가나라는 행정구역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여수, 순천, 고성, 전라남도예요. 그리고 거기 수군의 98%가 전라남도 사람들, 특히 고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산대첩이 영웅은 누구예요? 전라남도 수군들이에요. 저 가끔 고흥 가거든요. 고흥 가면 뭐라고 딱
붙어있냐면 고음은 우주항공의 수동. 이해가 되셨죠? 조금 들어가면 또 뭐라고 써진지 아세요? 고음은 인간 극복의 성지. 이렇게 쓰여있어요. 아, 이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보세요. 권율. 뭐가 있어요? 행주대처.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권율은요, 인기난 직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강주 목사를 하다가 공을 세웁니다. 이치전투에서.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의 수찰사로 숨기나. 전라도 강군을 이끌고 들어갔던 데가 행주예요. 누가 싸워요? 전라도 강군이 싸운 거 메인이. 성군이 합류하긴 하지만 전라도 강군이 메인이. 행주 치마에 돌날라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장성 출신 병이 중이 하차를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신문이기 때문에. 선봉장은 고성 출신 선거인. 세 번째, 여러분 진주성 전투 있어요. 대처. 1차는 뭐 김시민 장군이 이깁니다만은 2차 진주성 대처 1993년 10만 명의 애군이 내려와서 진주성을 에워쌌을 때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전라도 우병장. 김천일, 고병명의 아들 고정호, 하순 출신 최경애, 그리고 남원 출신 한진 등 4천여 명의 전라도 우병이 들어가서 10만 명과 맞아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내지만 성이 함락되면서 전라도 우병들은 거기서 대부분 우명합니다. 힘이 딸린 애군도 전라도 진출을 단념하게 정령을 이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한 달도 안 돼서 서울까지 올라간 애군이 한경도, 평양도까지 올라갔는데 압록강 건너지 않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 경상도 서남한 일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고흥도가 작은 거. 여러분 부산에다가 쌀 뭐 싸놓고 달구니에다가 열성씩 싣고 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산을 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수백 척씩 싣고 상암 연해하고 올라가면서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압록강으로 고흥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막아버려요? 전라, 자수영, 수군들. 그러니까 내려온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정신은 외약자비가 돼서 애군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병이 돼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게 시대정신이었습니다.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이, 그리고 제2차 진성전투는 전라도 우병이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로를 차단한 것도 전라도 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매우 중요한 땅이니 지켜져야 한다는 양궁호남 시무국가의 뜻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의 분남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라도였다 라고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경의 의원들, 최경의 하승주 씨. 이분한테 경상도에서 SOS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이제 지켜야 되지 절대 가서는 아니 됩니다. 최경의 의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도 우리 땅, 경상도도 우리 땅. 어찌 의병이래야 몰고 각각을 따져서 가지 않겠는가. 그걸 새겨놓고 있다니까요. 추기사에 가면 여기에다가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라도 우병정씨는 이렇게 협소한 게 아닙니다. 경상도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분의 부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넘계잖아요. 넘계는 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후처라고 돼 있고요. 부실. 최씨 정보에도 부실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두 번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야사에는 기생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진주에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걸 진주에 농계를 기르는 사장 의기사라고 있어요. 의기란 말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다는 기생 기자예요.
지금 화성 추위사에는 의암사로 돼 있습니다. 농기를 우리는 의암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위가 의암이잖아요. 의로움의 바위. 여기서 외로움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농계가 태어났었던 전라북도 장수에도 농계를 피는 사당이 있는데 의암명강이에요. 의암사라고 불러야면 사든지 의암명강이어야 되는지 영강이어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진주성이 함락될 때 최경에는 진주남강에 머물던지 시시 못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주 무광이 뭐예요? 촉성로. 촉성로에서 전승 파티를 하게 되는데 전승 파티 때 참여할 수 있는 조선인은 기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계가 기생으로 분장해서 들어간 거예요. 한참 후대에 야사에 7, 8군데에 농계가 된 기록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두세 군데에서 기생이라고 손대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관순 뭐라고 부릅니까? 열선. 남자의 뭡니까? 열선이에요. 그러니까 애군 장수 한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항일 독립운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농계 열사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문암 신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수신 장군의 편지 글 속에 있었다. 근데 이걸 기리는 기가 부산 여수에도 있고 영양 해전이 있었던 해나 모수역에도 이 양문암 신국가 탄이 있는데 최근에 어디서만 드러난다면 영암 구인마을에 세웠습니다. 2년 전에. 왜 구인마을에 썼냐면 구인마을은 여러분 아는 현준호 씨 아시잖아요. 연주 현씨들 구인마을의 친송촌입니다. 연주 구인마을 연주 현씨의 종갓집에 이 편지가 남아있었어요. 그걸 이제 후대에 이수신 후손에게 넘겨주었고 이게 책으로 서간책으로 엮어서 지금 복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연유로 구인마을에 새겨져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집은 한말 최대 유명 항쟁기 아마 미스터 션샤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모델이 명함 출신 우병자 양방래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더 크게 박의시 선생이 독립운동 체열사에서 이렇게 씁니다. 대체로 각도의 유명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은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것을 모르니 후일에 기대하려 한다. 이거 192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가 아직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지역이 가장 의병활동이 많다는 걸 박의시 선생은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이건 국사편찬위원회에 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08년 전라도는 전체 교전횟수의 1909년만 보겠습니다. 45.2%가 전라도 땅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참여 교전 의병수는 60.1%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보세요. 강규전남이 45.0%. 그러니까 경부 우병 9명 중에 한 분이 강규전남사가 됐다니까요. 강규전남을 의향이라고 부르는 것, 정의로움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것, 한말 의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의병 연구하는 교수님이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적인 건지. 그런데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경상도 한번 보세요. 경상도. 1909년 경상남북도 참여 의병수가 11.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혼자 수는 누가 제일 많아요? 경상도가 제일 많아요. 이 얘기는 시간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6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유공자 서운이 이뤄질 때 경상도 친구들이 해먹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의병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가 엄청 진척이 되는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우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기 본 것처럼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한, 이게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건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본 정규군 2,000명을 동원해서 전라도를 지금 보고 작전도처럼 2겹, 3겹, 바다까지 포위. 그러니까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썼지만 실제는 뭐예요? 전라도 우병 대토벌 작전이었다. 이 작전으로 103명의 의병장이 체포됩니다. 500여 명의 의병들이 전사합니다. 전라도 우병이 끝이 나면서 대한제국의 우병도 끝이 납니다. 이거 아마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교과서. 전부 강주 전남 출신의 우병장, 그때 체포됩니다. 이분 중에 전부가 대구강옥에서 교수형에 처해. 제가 두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분, 강주의 서암로라고 있습니다. 아신가요? 옛 강주상고 앞에서부터 운항고가 들어가죠. 서암 양진현 60세. 그리고 바로 잘 안 보입니다. 이 옆에 분이 강주공원에 세워져 있는 홍천 출신 신남의 우병장. 교과서 본문에 실리는 분 중에 아마 여분 같은데, 예, 고성 출신 당사기 우병장, 고성 출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안규홍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전부 체포되어서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1908년부터 군대 사법제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받습니다. 강주 지방법원, 지금 5.18 기록관 언저리가 지방법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대부분 사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형받으니까 어디다가 지가 항소, 그때는 공소라고 했습니다. 2차 법원을 한강 이남에는 대구밖에 없어요. 대구 공소원.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사형이 다시 언도됩니다. 그래서 44명이나 되는 전라도 출신 우병장들이 대구강에서 돌아가십니다. 일제는 우리는 전라도 전남북도사라고 하는 책 속에 8대 수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1906년, 7년에는 그냥 있기만 하겠습니다. 전라도 출신은 아니지만 전라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인철, 그리고 고경명의 후손인 청평 출신 고감수, 그리고 이 기사면 운동장은 매우 중요한 1907년 호남 창의 해맹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8년, 9년 전성 시기에 전라도 우병의 모체가 됩니다. 이 기사면 우병장이 1908년 1월 2일 설날 다음날 체포가 됩니다. 설날. 그리고 강주천 백사장에서 1월 2일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이거 이제 기사면이고요. 그 기사면의 주장, 호남 창의소 부장들이 다 우병장이 됩니다. 그 선봉장이었던, 지금 아마 여기 죽봉로일 거예요. 김태원, 김율, 야주 출신 형제 우병장이 이어갔습니다. 이 김태원 우병장의 호가 죽봉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용성광장에 이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태원 죽봉 우병, 죽봉 김태원 우병장.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도로가 죽봉로. 그리고 이분이 1908년 4월 달에 또 어중산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부장이었던 전해산 신남일 등이 다시 우병장이 됩니다. 1909년 상기 때 전해산, 이분 전라북도 사람이고요. 신남일 함정부이시고 안규영 고성부이신데 이분들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죽봉 김태용 우병장 우리 죽봉 농성강장에 서 있고요. 나주에 기적비가 있고 동생한테 편지를 써줍니다.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윤상원. 윤상원, 네. 마지막 시민 대변 윤상원. 상원 열. 강조학생 항의운동을 처음 지휘했던 인물이 장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창의 해면소 대장이 오늘 이분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기사면 우병전. 기사면 우병전 한말 우병전. 항의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이 지역의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사면 우병장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1908년 1월 2일. 근데 그 해에 누가 태어나냐면 장재성입니다. 근데 장재성이 또 언제 적군에게 총살당하냐면 50년 7월 5일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50년에 총살당했던 그에 또 누가 태어나냐면 윤상원이 태어납니다. 50년. 한말 우병장이 쓰러지자 그 해에 독립운동의 영웅이 태어났고, 독립운동이 쓰러지자 그 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횃불을 들었던 윤상원이 또 태어난 것 어떤 인연인지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윤상원이 19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0년생 누군가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분이 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신 것 같지만, 예. 전해산 우병장이 대구로 가면서 이런 시를 남깁니다. 이제 푸른 하늘도 오열하며 실보들의 빛부리고 이제 다시 영산강으로 못 가리니.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조금 오실 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가면서 썼냐면 대구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쓴 거예요. 대구 감옥으로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강주에서 영산으로 서 목포까지 갔고요. 목포에서 대타고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서쪽서에 혼이되어서나 돌아오는 거지 실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 감옥에 갔더니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써 있는데 여기에 대구연구소 사전안내라고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제일 위에 강부경, 이분은 신남의 우병장의 선봉자, 그분의 부인이 양박래, 아까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이 됐던 분이죠. 뭐 누구 나오냐면 계속 나옵니다. 양진영, 서한동, 아들 양상기, 그리고 신남이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좀 잘 알고 있는데 전해사 등등등등. 그래서 이 현장에서 40명이 넘는 전라도 우병들이 수급했던 현상이니 아마 여기에다가 유력한 좀 세워드리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구연구소 수국지역별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강주전당 사람들이 45명이나 됐는데 실은 한 명은 강주전당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래서 44명으로 말씀드리고요. 현장 역할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은 뭐 그것뿐만 아니죠. 3.1운동 때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서울 평양도에 이어서 참여 우병수가 가장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여했었던 인원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우리 지역입니다. 34년 중에 해남서 태어나셔서 옥중에서 돌아가셨던 양한복 선생이 있습니다. 해남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순에 진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4명이 강주에서는 3월 10일 날 강주천변의 큰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104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받았던 분이 3년이고요. 근데 그때도 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제일 앞에 섰던 것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강주의 학교는 4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1896년도에 만들어진 공립소학교, 지금 서석초등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송일 스피아 학교가 1908년에 만들어지고요. 농업학교가 1909년. 그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일학교 학생 24명이 재판을 받았고, 스피아 여학생 20명이 재판을 받았고, 농업학교 6명, 심지어는 공립소학교 4학년 학생 최명숙이라는 학생도 참여했다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역이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광주 4.19, 5.18 때 학생들이 선봉했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 시대정신은 정의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독립운동하는 거. 이게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1929년 11월 3일 강주 보고생이 중심이 돼서 강주 땅에서 일어난 목포, 나주 또 확산되었고 전국으로 해외 한국 이상은 어디 확산된 3.1운동이요 최대 항일 독립운동.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오늘 그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요즘에 좀 속상하시죠? 야구 좋아하시고 기아가 별로 잘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 6년 했잖아요. 기아가 이기는 날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커피 타임 때 하기해야 어디 직장에서 저도 학교에 도움을 드렸는데 미국 무슨 리그라고 하나요?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 가장 많이 진출한 학교가 일곱이 들었어요. 한때는 3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도 3명이 같이 메이저리그를 뛰는 데가 없는데 한국 한 학교에서 3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 왔습니다. 감축하지. 왜 일부 야구는 강할까? 선생님이 인터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이런 얘기가 우리는 시합하러 갈 때 기념탑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가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퇴학당하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그 정신으로 우리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장학관 한 분이 있습니다. 언제가 저하고 몇 달 전에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 저 일본 나왔는데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제 가슴 속에 탑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기념 상징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육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자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글씨를 누가 쓰냐면 이승만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이 피 끓는 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왜? 정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정신과 반대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밀기서 성진의 나주역 사건, 전국으로 확산, 해외로 확산, 강주에서 참여했었던 학교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강주 제1고등학교, 그때 강주고고, 농업학교, 지금 자연과학고, 강주여고고, 지금 전남여고, 사범학교, 지금 교육대학에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하정동에 공통에 전체를 아우르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에서도 남도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1940년 충칭의 강복군이 결성될 때 그때 40년 40여 명만 기간병밖에 없었어요. 그때 200여 명의 청년 전지 공작들을 이끌고 강복군에 들어갔었던 총대장이 바로 나주 출신 나올한 장군. 이미 삼지대장이 됩니다. 2년 후에 암살당해서 끝나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기가 나주 공원의 증기고요.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복군은 미얀마, 인도 전선에까지 참여해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분이 나주 출신 나동규라고 하세요. 아무튼 그 지역 활발하게 활동 참여를 했고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2년 전에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이때 뭘 발표하냐면 국가보훈처가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을 전수조사해요. 보안법 위반, 출판법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랬더니 5,323명을 확인했는데 이거 제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강주 전남이 1,985명이에요. 경상도는 뭐 123명인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37.5%가 우리 쪽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보훈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었는데 우리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동에도 밀양에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대구에 또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강주 전남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시청에서 저도 잘못 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관을 짓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4.19 여러분 4.19 3대 성지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 강주, 부산이에요.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 금남도 충장로 일대에서 7명이 총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18이 어떤 거냐? 저는 뭐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무장 항쟁 군상이에요. 추모탑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두환 신군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약탈하는 것에 대항해서 강주 시민들이 지켜낸 항쟁. 이게 5.18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강주 사람들을 존경하고 놀라웠던 것은 뭔지 아세요? 왼쪽입니다. 대동세상. 대원군에 의해서 강주가 포위되었고 어떻게 다 떨어졌지만 시민분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 번에 은행 털이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슈퍼마켓도 털리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김밥을 나눠 먹었고 피를 나눠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대동세상이죠. 그 가치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시대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산돼야 되고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역사를 공부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려면 올바른 역사, 인식, 올바르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원형의 구조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계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된다는 원래 우리는 5.18 당시 157명 영령들 좋은 세상에서 부활하세요. 태어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뭐 공정이고 통일이고 인권이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활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5.18의 기록물이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위대한 행진곡의 이미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미. 근데 이게 5.18 당시에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82년도에 여러분 아는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가 영원 결혼식을 했고 그 소식을 듣고 만든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님이 누구냐? 1차적 님은 박기순과 윤상원 정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차적 님은 누구냐? 그때 당시 돌아가셨던 강주의 영령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블리안 행진곡 박근혜 정부 때 재창을 못하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회의장이 강주전남 국회의원들을 못하고 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와 국회의장이 나는 님을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확대하면
강주분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민주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리또 빡빡빡 노래. 네? 안중근 의사. 자, 하얼빈역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세웠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리또하고 안중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자였냐면 월계관을 쓰고 있는 안중근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시계가 9시 30분에 멈춰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그때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리또를 격살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돌아버리면 어때요? 2021년 오늘 이 시간이 후이지만 멈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리또 격살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 현장을 이 시기가 증언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현장을 묵묵히 지켰던 시계탑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 돌아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있어요. 앞에 어떻게요? 하나는 돌고 하나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다 죽지만 시계는 중원하잖아요. 몇 시에 멈춰야 될까요? 13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80년 5월 21일 집단 발표가 있는 그 시간에 멈춰야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5.18 학살의 얘기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엄청 박수 쳤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 1세니까 아마 동의하신다면은 이거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강주 정신이 책으로만 기록한다 해서 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6월 항쟁 때 여러분 사실상 보안 조치 때 고치지 않겠다고 해서 전 국민이 얼어붙었을 때 금남로에 여러분 아는 남재희 신부 등 12분이 사실상 보안 조치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다시 6월 항쟁이 불타올랐다는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마지막 6월 항쟁에 불을 붙였던 게 이한일 열사 철탑 맞고 그때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한일 열사가 어디 사람이에요? 화성 문주에서 태어납니다. 동산초등학교 나옵니다. 지능고 나옵니다. 동산초등학생들이 옛날 전두환이 재판받으러 왔을 때 지산동에 있잖아요. 참 밀고 전두환 불러가라고 초등학교 6학년들이 대모했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보수진영. 선생님들은 그것까지 가르치냐? 선생님이 가르쳐서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똑같은 강주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DNA가 이어지는, 이게 문화잖아요. 문화. 이어지는 강주 출신. 금남로 촛불 집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도, 부산도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금남로만큼은 들지 못했다. 우리 지역이 정의로움해보자,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였다고 하는 이 정의로운 역사, 그건 저는 자랑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남도는 강주전남은 시대정신의 실천지다. 여기도 보니까 남도 포럼이잖아요. 이때 남도는 전라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강주전남 이렇게 씁니다. 강주전남이라고 쓰든지 가운데점 전남이라고 쓰든지 남도라고 쓰거든요. 우리 지역은. 네, 남도 포럼. 남도 정신은 뭐냐? 정의로움. 그리고 남도는 시대정신의 실천지, 불의에 맞선 정의로움의 실천지였고요. 남도 정신의 정의로움은 앞으로 인권, 평화, 통일, 공정, 나눔 이런 정신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도인들에게 남긴 자산이 뭐냐.
그 당당함. 정말 우리가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괜히 축소돼요. 소리 갖고 옵니다. 우리 연예인들 전부 막 개명합니다. 호적 파갑니다. 전라도 사람 아니라. 그래서는 아니 된다.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그룹이 성공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라도가, 나를 낳은 전라도가, 광주가 가장 자랑스럽고 정의로웠다고 하는 당당함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1시간 안 됐네요. 강의를 잘 못하는데, 시간 맞추는 것을 잘하고. 감사합니다. 학장님 단상이로. 그 안쪽. 오늘 어려운 상황이 죄송해요. 여기 좀 앉았어요. 네. 많은 배우들이 나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진짜 모셔서 무엇이나 이 일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그 진구 남강에서 오늘 던진 논계 네. 말씀하셨고요. 네. 의왕사라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왕은 바이약자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그 문제를 경상도 학자들에게 제기를 해서 책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간된 책인데 의구인사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생이 아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축실입니다. 축실. 그러니까 그 최경의 장군이 그쪽에 전라북도 지역에 가서 관리를 하실 때 좀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는 그 젊은 여성을 그냥 몇도록 데려다가 힘들도 하고 함께 데리고 살고 옛날에 관리들은 그럴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축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교관념 뭐 이런 게 강헌되니까 자기 남편이 일본군한테 외군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장을 내가 원수를 갚는 길은 외장 하나를 내가 깨닫고라도 내가 기원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생으로 신분을 위장한 것입니다.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가니까. 그런데 이 유생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의 유생들이 참 묘해요. 그 당시에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기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의기사예요. 의기사. 정말 잘못된 것이다. 부인이란 칭호를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의부인사로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유학대학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설을 받아서 진주시장한테 한번 보내자 했는데 내가 지금 못 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항상 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진주시장한테 전화. 정말 저하고 같은 생각이고 또 하나 아까 하얼빈 그 안중근 의사기념관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기념관을 중국 사람들이 주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역에 딱 가면 그 안중근 의사가 인도유국민을 쐈던 그 좌석에 표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인도를 쐈다는 것이지. 그게 정말 오랫동안 세월에 묻혀 있었는데 관계가 우리나라하고 좋아지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기념관을 만들지. 안중근 의사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념관을 오픈을 하대요. 제가 그때 아침 하얼빈에 갔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한 것은 좀 더 많이 모였어야 되는데 강사님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닌데 할머니 문제가 있어요. 그때 갔어요. 아니 지금 그 기념관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구역사에 있다가 내가 무슨 년 구역사. 굉장히 하얼빈 그래가지고 역사를 막 성안도 갖다 놓고 예, 했어요. 구역사에 있다가 또 정 쓸어버리고 새로 세웠어요. 3년 전에. 그리고는 새로 지금 나는 오래전이요. 저는 하얼빈을 답사하느라 5번, 6번 했나? 우리가 식사를 안 해요. 아, 예, 예, 아이고. 저 먹고 왔습니다. 가실 때 기념품으로 드려. 아무튼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요. 아까 그 사마리 문제 예, 예, 거론이 되면 꼭 향주하고 좀 같이 참여해서 향주도 좀 참여하고 힘 보탤 일이 있으면 보태고 예.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연락하실게요. 선생님, 손들 참 가르치는 도움이 잘했어. 응, 맞는가? 안녕. 혼자 왔네. 친구도 안 오고. 맞다. 코로나가 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중에 태어나서 완전 대표님. 네.